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와, 이 작품은요, 출간되자마자 외설죄로 법정에까지 섰다고 해요. 그 정도로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정말 문제적 작품이었죠. 오늘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 걸작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내 현실에 발을 딱 붙이고 살면서도 어딘가 좀 더 멋진, 더 찬란한 삶이 있지 않을까 하고 꿈꾸는 그런 마음이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야말로 바로 우리 마음속의 끝없는 갈등을 정말이지 가장 날카롭고 집요하게 파고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바로 꿈과 현실, 그 사이에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소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보바리즘이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 현실에는 만족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환상만 좇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공 엠마 보바리를 파멸로 몰고 갔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도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주제를 온몸으로 살아낸 인물, 엠마 보바리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인공 엠마의 삶이 어떻게 서서히 비극으로 빠져드는지 그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엠마 보바리. 그녀는 평범한 시골 의사인 샤를 보바리의 아내예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하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소설 속 주인공처럼 아주 열정적인 사랑, 또 파리의 화려한 사교계에 대한 갈망으로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어요. 이 숨막히는 시골 생활의 지루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그녀의 삶은 정말이지 이 타임라인처럼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희망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아주 깊은 환멸로 바뀌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바로 짜릿한 불륜과 사치를 통해서요. 하지만 그 끝은 예상하셨겠지만 피할 수 없는 파멸이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 끝없는 거짓말 속에서 그녀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결국 스스로 비극적인 마지막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체 이 소설이 어떻게 문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았다고까지 평가받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점, 마담 보바리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가치, 그리고 플로베르가 얼마나 혁명적인 작가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왜 혁명적이었냐고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우선 당시 부르주아 계급, 그러니까 잘 나가는 중산층의 속물군성과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의 마음속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이걸 심리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바로 마담 보바리가 그 문을 활짝 연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플로베르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한 객관적인 문체. 작가의 감정은 싹 빼고 마치 카메라가 세상을 찍듯이 인물과 상황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이 방식 자체가 그야말로 문학계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엠마의 세상이 한눈에 들어와요. 왼쪽은 그녀가 미치도록 갈망했던 환상의 세계, 그리고 오른쪽은 그녀가 부딪혀야만 했던 끔찍한 현실이죠. 열정적인 사랑을 꿈꿨지만 현실은 지루한 결혼, 화려한 사교계를 원했지만 주변엔 위선적인 이웃들 뿐, 끝없는 사치를 누리고 싶었지만 남은 건 감당 못할 빚더미. 이 거대한 차이, 이 메울 수 없는 간극이 결국 엠마를 통째로 삼켜버린 비극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정말 가장 큰 비극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너무나 지독한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게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밀어넣는 가속 페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녀는 이 파멸의 순환고리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어요. 먼저
지루한 현실에 불만을 느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환상을 줬습니다. 불륜과 사치라는 아주 달콤한 독약을 마시면서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빚과 거짓말이라는 더 깊은 문제만 생겨요. 결국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면 현실은 더 끔찍해지고 엠마는 더 큰 절박함으로 이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했을 뿐이에요. 악순환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담 보바리를 단순히 불륜 소설이라고 말하면 정말 반쪽짜리 이해인 거예요. 이 소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끝없이 원하고 욕망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갈등에 대한 아주 심오한 탐구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150년도 훨씬 더 지난 이 옛날 이야기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현재적인 가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엠마의 고민은요, 절대 19세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화려한 무도회, 귀족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동경했던 엠마의 모습. 이거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스크롤하고 또 그러면서 끝없는 박탈감을 느끼는 모습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던져요. 진정한 행복이란 대체 뭘까? 우리는 어디까지 꿈을 쫓아야 하고 또 어디서부터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더 나은 삶을 향한 건강한 욕심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파괴하는 위험한 망상으로 변하게 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쯤일까요? 이 소설이 이렇게 세기를 뛰어넘어서까지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 어쩌면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 욕망과 불만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도 지금의 이 현실 넘어 어딘가 다른 곳을 꿈꾸고 있는 또 한 명의 엠마 보바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